100세 시대 행복한 삶의 우선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건강한 수다, 금요 건강 토크. 이충환 의학 전문 기자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 원장, 개그우먼 남정미 씨와 함께합니다. 과일을 먹어도 혹시 해독 또는 다이어트에 별 효과가 없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이런 궁금증 금요 건강 토크에서 유쾌한 수다로 풀어봅니다. 강북 삼성병원 가정의학과 박용우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용우입니다. 개그우먼 남정미 씨.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정미입니다. 자, 오늘 주제가 과일 어떻게 먹어야 되나, 과연 과일이 해독 또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네네.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박용우 교수님 워낙 또 다이어트의 1인자, 거의 뭐 1인자시죠. 그렇죠. 네. 본인도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진행해 보니까 네. 살이 쭉쭉 빠지더라. 네네. 환자분들이 특히 어떻습니까? 과일이나 채소 자체가 다이어트 해독 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하여튼 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네. 이 실타래를 좀 풀어야 되는데 네. 우선 그 클렌즈 주스 제품이 해독에 도움이 없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제 식약처의 발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 해독이라는 게 이제 디톡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말 네. 그대로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를 없앤다. 그러니까 해독이죠. 클렌즈 주스라는 거는 그 해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상품이죠. 근데 엄밀하게 하면은 사실은 해독하는 방법 중에 주스 클렌즈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클렌즈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은 세척해낸다는 거거든요. 세척. 얼굴에 바르는 클렌징 네, 그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름을 클렌즈 주스. 아니, 그러니까 네. 클렌즈라는 게 이제 일종의 해독인데 네. 앞에 주스가 붙은 게 주스라는 게 영어로는 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즙이든 채소즙으로 클렌즈를 한다라는 게 주스 클렌즈예요. 그래서 주스 클렌즈라는 해독 요법을 실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클렌즈 주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일반 주스 뭐 이런 거랑 성분은 똑같다. 그렇죠. 큰 차이가 없다. 그렇죠. 근데 이제 클렌즈를 앞에 붙여서 네. 이게 허위 과장 광고다라고 이제 식약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요. 네. 클렌즈 주스는 말 그대로 몸에 좋은 채소와 과일의 즙을 이제 착즙을 해서 액상 형태로 마시면서 해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이전에도 뭐 레몬 디톡스라는 해독 방법이 있었고, 그러니까 해독 중에서 레몬 디톡스니 뭐 이런 주스 클렌즈니 이런 것들은 뭐냐면 현대인들이 너무 많이 먹잖아요. 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비우자라는 의미인데 그냥 굶을 수는 없으니 네. 그래도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당분과 그 다음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오면 좋지 않겠느냐. 네. 근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것이 채소와 과일이고 또 과일에는 당분이 있으니 아예 굶는 것보다는 이렇게 당분을 어느 정도 섭취해 주면서 네.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공급해 주면 장도 좀 비우고 네. 또 몸속에 있는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주장하는 방법이고 이론이거든요. 뭐 나쁘진 않아요. 언뜻 들어서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네. 그냥 한 2, 3일 정도 그냥 무작정 굶는 것보다는 뭐 이런 이제 주스 클렌즈 방법으로 해독을 하겠다. 이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자, 이 방법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그 몇몇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식품점에서는 직접 그 착즙해 주는 걸 가지고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갈아서 병에 담아서 이렇게 파는 곳도 있었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은 그나마 조금 신선한 이제 착즙 주스를 주니까 좋은데 네. 문제는 가격이죠. 어.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터무니없이 비싸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네. 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미 포장이 된 형태로 나오는 네네네. 경우에도 클렌즈라는 말이 붙으니까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그 과채 주스, 음. 그러니까 시중에도 이미 이제 채소나 그 과일에 있는 즙으로 만들었다는 주스들이 나와 있는데 비교를 해보니
별로 내용 면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다른 성분이 앞에 없죠. 클렌즈라는 이름이 붙어서 더 비싸게 받았기 때문에 아. 식약처에서 여기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좀 경각심을 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것이 뭐 무조건 이게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고 말이 안 되는 얘기냐 이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상업성이 있는 그 마케팅의 그렇죠. 방법이었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좀 가격을 올리는. 네네. 네. 그 이런 거 이제 집에 막 이렇게 클렌즈 주스 많이 수집하거든요. 보면 뭐 깔라만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좋다 그러면 한 번씩 3일 정도는 이거 먹고 한 번 싹 이렇게 비울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돌면 친구들끼리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 병당 8,000원 막 이렇게 하는 걸 3개 먹고 막 더 비싸요.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좀 15병 이렇게 공동 구매해서 친구들끼리 아. 나누는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이게 뭐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12년 3년 그때 한참 요 클렌즈 주스가 유행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레몬 디톡스랑 비슷한 식인데요?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모 종편의 어느 방송에서 네. 네. 직접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라는 걸 이제 한 적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 비싼 거를 사줘가지고 이게 3일 먹는데 그때 가격이 27만 원이었습니다. 와. 그때는 더 비쌌군요. 비쌌군요. 네, 27만 원인데, 그러니까 네. 그 한 병, 그러니까 하루에 6병을 먹는 거예요. 네네네. 네, 6병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요 네. 클렌즈 주스만 6병을 3일 동안 먹는 건데 제가 그 실험에 참여를 해봤었거든요. 네. 첫 번째 배가 고프더라고요. 당연하죠. 이거 쫄쫄 굶는 다이어트죠, 뭐 예, 일종의. 그러니까 물론 당분이 들어와도 이게 그냥 음료로 마시니까 이게 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수분이 쑥 내려가지. 허기감이 네. 느껴졌고요. 그다음엔 제가 요걸 하고 나서 바로 체지방 측정을 해봤거든요. 네. 확실히 근육이 빠집니다. 근육이 빠져요? 지방은 천천히 빠지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탄수화물과 그러니까 필요한 단백질, 필수 지방이 없죠. 부족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물론 전체적으로 하루에 먹는 총 칼로리도 낮은 데다가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백질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네. 당연히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지는 거는 뭐 그건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인 거죠. 아니, 그런데 혹시 남정민 씨도 한번 시도해 보셨나요? 아니 저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공동구매해서. 공동구매 한다고 했을 때 네. 그 막 보면 왜 한창 무슨 착즙 색깔 막 초록색 막 진한 그런 것들도 나오고 그냥 마녀 스프 같은 그런 색깔로 나오고 그랬을 때 네. 일단 좀 처음 봤을 때 좀 신뢰가 안 가는 색깔이더라고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색깔이고 그래서 색깔 매우 중요해요. 아니 재료에 네, 따라서 네. 색깔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예쁜 통에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 배달이 와서 친구들이 먹는데 네. 한 입만 먹어보자라고 얘기하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비스무레하게 밥을 저랑 비스무레한 배기량을 소화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평소에 많이 먹어서 그런가 위가 줄었다는 생각이 드니까 살이 빠진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살은 빠져요. 들더라고요. 실제로 체중은 빠져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육이 빠졌다고 아니 그러니까 보는 체중은 거 아니에요? 빠지는데 그 안에 체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체지방보다는 근육이 빠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저 같은 사람들은 네. 평소에 이제 뭐 운동도 하고 잘 챙겨 먹으니까 네. 자 3일간 이것만 먹었고 바로 체지방 검사해봤더니 근육이 빠져 있더라. 하지만 다시 일반 식사로 돌아가면 저는 회복이 돼요. 네. 근데 평소에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늘 부족하게 먹고 부실하게 먹던 사람이 네. 이렇게 먹어도 안 빠지는데 나 빨리 빼고 싶어서 이걸로 뺄래 하고서는 3일을 이렇게 먹으면 근육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의 목표는 체중을 감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체지방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근육만 더 빠지면 훨씬 더 손해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지방이 더 늘어나는 몸으로 네. 바뀌니까. 그래요? 네. 결국 다이어트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길게 봐서는 효과가 없죠. 그러니까 단기간에는 체중계 눈금이 움직이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식사를 잘 챙겨 먹다가 가끔씩 좀 소식하는 방법으로 짧게 하겠다. 네. 그러면 괜찮은데 이 방법으로 살을 빼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욕심이 앞선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운동은 꾸준히 하니까. 네네.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그만큼 3일 정도 해도 단백질. 그다음에 다시 일반 식사로 돌아왔을 그러니까 때 단백질 근육을 섭취를 좀 잃어버릴 확률은 좀 적고. 네네. 며칠 전에 다 단체 구매한 친구들아 생각을 다시 해봐라. 아니 그럼 지금 구매한 사람들은 이걸 시작으로 해서 어쨌건 구매한 게 있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클렌즈 또는 디톡스라는 건 뭐냐면 살을 빼는 방법이 아니고 네. 건강을 회복하는 방법이거든요. 아, 네, 몸을 그러니까 좀 정화시킨다. 그렇죠.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그동안 네. 사실 우리 주위에 유해 환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유해 환경에서 좀 벗어나고 알게 모르게 내 몸에 들어왔던 좀 유해 물질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런 목적. 물론 그렇게 하면 살도 빠지겠죠. 네. 그렇지만 체중계 눈금을 줄이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거는 조금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신 분들은 이게 해로울 건 없어요. 아. 해로울 건 없죠. 이걸 그렇지만 이용해서 쫄쫄 굶으면서 살을 뺀다고 했을 때는 근육을 잃기 쉬우니 네.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정화하는 건강 걸로 네네. 만족하자. 네. 그러면 또 실망하고 안 드실 것 같은데. 아유 그래도 비싸서 드실 겁니다. 맞아요. 아니 근데 교수님 그 보면 왜 예전에도 항상 막 배를 통통 치면서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된 과일을 먹으면 쾌변하고 막 이렇게 배변이 좋아지고 한다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 뭐 시중에 판매하는 과채 주스에 식이섬유가 있다라고 있죠. 보면 될까요? 네네네. 그 영양 성분표를 늘 이제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는데 눈이 안 보여서 잘 안 보여요. 그러게 아주 크게 이게 젊었을 때 젊었을 때 해야 돼요. 저도 그게 좀 불만이긴 해요. 네. 옆에 있는 젊은 왜 친구들 이렇게 읽어보라고. 작은지 옆 사람한테 아무리 읽어보라고. 봐도 옆 사람한테 읽어보라고. 아하. 이거 그리고-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몸에 나쁜 건 더 작아 글씨가.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서 아, 그런 방법이 나 있겠네요. 그런 적 있었어. 아, 진짜? 야 정말 나만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어쨌든 보면은 거기에 탄수화물 총량이 나오고 당류 함량이 나오고 네. 식이섬유 함량이 나와요. 아 예. 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면 식이섬유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되게 과채 주스에는 식이섬유가 좀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식이섬유가 좋은 점은 이제 다 알잖아요.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쾌변 얘기도 나오고 네네. 어쨌든 뭐 정말 해독에도 식이섬유가 도움이 되는 건 맞고 또 포만감을 일찍 준다든지 긍정적인 게 많은데 제일 좋은 거는 있는 그대로의 식이섬유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갈지 않고? 갈아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식이섬유.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을 날 것으로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사실은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통으로 먹으면 다 드시니까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갈게 되면 뭔가 물론 좀 빠지게 되나요? 네네 식이섬유 아. 중에도 뭐 또 수용성 불용성도 있지만은 식이섬유라는 게 어쨌든 좀 이렇게 터프해야 돼 얘네들이. 아. 네. 근데 너무 부드러운 것보다는 네. 그렇게 드시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착즙으로 해서 먹게 되면 식이섬유 먹기 불편한 식이섬유를 좀 편하게 좀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으나 네. 식이섬유 이외의 당분이라든지 다른 성분들이 조금 더 강화돼서 들어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좀 많이 들어와 주는 건 좋으나 당분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그렇잖아도 옛날 어르신들처럼 밥 말고는 탄수화물을 먹을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괜찮지만 네네. 그냥 설탕 범벅인 음식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들이 과일까지 그렇게 주스의 형태로 당 함량이 많은 걸 먹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사실 식약처에서 예전에도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이런 해독 목적으로 나오는 주스들이 일반 주스보다 당 함량이 더 높더라라는 그 발표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죠. 그 당분 함량도 중요할 텐데 그럼 거친 음식이 좋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네. 과일도 뭐 거친 음식은 아니지만 당분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당지수가 낮은 과일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네. 그런데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렇게 갈거나 그러면 올라가죠. 당 지수를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가 봐요. 이게 당 지수라는 게 얼마나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느냐 맞습니다. 이건데 네네. 부드럽게 만들어주면 우리 소화흡수가 잘 되니까 급격하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아놓으면?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안 좋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는데 네, 제가 잘 맞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저 당지수라 그래서 이 귤을 갈면 갈려 있으니까 당이 더 달아진다라고 뭐 알아들었는데 몸에 그렇게 들어가서 설명해도 진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해하기에는. 네, 제가 지금 터프한 음식이라는 표현은 당을 우리 몸에서 흡수할 때에 네. 그러니까 이게 부드러울수록 흡수율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흡수가 되거든요. 제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거를 그래프로 그린다고 하고 가정을 하면 네. 그래프가 이제 산을 형성할 거 아닙니까? 네.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네. 그 산이 이렇게 그 경사가 아주
낮게 서서히 올라가는 산이 좋은 산인데 네. 급경사 가파르게 올라가는 산은 안 좋은 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당이 있는 음식을 갈거나 그러니까 액상으로 만들어 먹게 되면 네.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몸에 그렇게 썩 좋지 그만큼 않죠. 인슐린 분비가 급격하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살이 덜 빠진다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하죠. 맞습니다. 우리 지금 식이섬유 좀 궁금해서요. 네. 이런 지식이 제가 굉장히 없으니 통통이니까요. 그래서 귤 같은 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귤 많이 먹을 철이잖아요. 귤 보면 이렇게 껍데기를 까고 보면 실 같은 게 붙어 있는데 왜 그거 그냥 이거 먹어야 식이섬유야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식이섬유라는 건 뭐냐면 네. 탄수화물인데 사람의 몸에서 그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네. 분해가 안 되고 그대로 대장까지 가는 게 식이섬유거든요. 그 과일이나 이런 아니면 채소를 먹으면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있는 거예요? 뭐 글쎄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과즙 안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있죠. 그 귤 같으면 껍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다 식이섬유일 거예요. 셀룰로스 뭐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팩틴, 셀룰로스, 팩틴 이런 것들은 소는 그거를 또 이렇게 잘게 부숴서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있는가 하면 소는 소는 있는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죠. 그렇구나. 사람은 없어요. 우리 소고기를 먹을까요, 그럼? 그래서 그대로 배설은 되지만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을 또 뭐 이렇게 연동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촉진시키기도 하고. 식이섬유가 이제 불용성이 있고 이제 수용성이 있어요. 물에 수용성도 녹는 있고, 식이섬유가 예, 예. 있고 물에 녹지 않는 게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그 종류에 따라서 물을 끌고 가는 놈, 물을 지가 머금고 가는 놈 이제 그래서 변의 양도 늘리고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대장에 가면 또 대장에서 일부 식이섬유는 대장에 있는 유익균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또 연료로 쓰이기도 해요. 네. 그 특히 장에 있는 장 세포들은 그 유익균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연료로 이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변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네. 일부는 유익균에 의해서 우리 몸에 또 유익한 성분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한데 채소는 뭐 한 90%는 수분이고 나머지가 이제 영양소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식이섬유거든요. 말이죠. 네. 근데 과일의 경우에는 네. 당분이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는 네. 그 당분도 소중하지만 네. 요즘 탄수화물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은 이게 많으면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진짜 채집 생활했잖아요. 네. 농사도 안 짓던 아 이거 선사 시대에 과일이 뭐 1년 내내 있었나요? 선사 시대에 당분 섭취는 유일하게 그 잘 익었을 때 그것도 그렇죠. 한철이네요. 그때 제철 따서 과일밖에 없었어요. 제철 과일. 잘해야 어쩌다 인생에 몇 번 그럼요. 만나면. 아니 그 두 분과는 다르게 자취하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사실 과일 챙겨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요. 네. 그러면 술집 같은 데 가면 야 이런 데서 먹어야 돼. 과일 안주 시켜 막 이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먹어서라도 좀 보충하자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이왕 술 드실 때는 과일 안주 챙겨 먹는 게 낫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술 먹다 보면 과일 안주에 손이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래도 과일 안주를 먹으면 다음날 술이 잘 깬다는 속성도 있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주가로서?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오 그래요? 네. 오. 왜냐하면 이제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뭐 비타민 B군이나 이제 필요한 그 영양소들이 조금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족한 영양소들을 채워 넣어주는 것이 그러니까 알코올을 분해한다든지 숙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숙취 해소 음료를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비타민 B군을 포함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비타민이 들어있는 과일은 도움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술 자체가 당을 좀 떨어뜨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에서 그 당 신생 합성이라고 하는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에 당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좋은 게 아니고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라면 드시잖아요. 먹어야죠. 예. 네. 그러니까 술 먹으면 배가 고픈 게 당분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까. 물론 안주로 과일 안주를 먹고 집에 가서 라면이나 밥을 또 먹는다면 얘기는 달라지지만 얘기는 계속 달라지네요 지금. 그런데 그나마 다른 안주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당분과 그다음에 비타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걸 먹으면 네. 그래도 당이 떨어져서 또 탄수화물을 찾는 악순환은 잡아줄 수 있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살이 빠지는 그러니까 살이 빠지게 해주진 않죠.
그럼 그렇죠. 박용우 교수님은 술 좀 드실 때 과일 안주를 즐겨 찾으세요? 아니요. 이왕이면? 아닙니다. 그 참 잘 안 맞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배가 나오기 알면서. 싫거든요. 아 그러면 안주를 안 드세요? 아니요, 안주는 저는 채소 안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니 과일도 아니고 채소 안주를 드신다고요? 네, 제가 치커리 뭐 이런 거 오이 드세요? 시켜서 드시. 아니요. 오이하고요? 아니 제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적채하고요. 네. 적채. 네. 예, 요새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 무만 나는 거 있죠. 비트. 비트도 있고. 네. 아 그런 게 있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씹으면 약간 달달한 느낌도 야. 있고 식감이 나쁘지 않아요. 어디 다니시는데 그런 게 나와요? 아니 이거는 이제 그 혹시 또 이렇게 상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단골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좀 요구를 하죠. 장을 볼 때 아,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가면 아예 안주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 골목 상권 살려야 됩니다. 그죠? 예. 양배추, 네. 양배추도 나오고. 근데 그 아까 전에 우리 과일 얘기 계속 했잖아요. 네. 과일 갈아서 먹거나 즙을 내서 먹으면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단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 장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대인들이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과일을 이렇게 먹을 이제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 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내가 과일을 먹을 때 좀 다양한 종류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한 가지 종류 뭐 사과 하나 먹으니까는 이제 좀 배가 찬다든지 이럴 때 조금씩을 이제 함께 섞어서 먹게 되면 네. 특정 과일에는 없는 영양소. 그러니까 얘네들이 모든 영양소가 동일하지 않다 보니 네.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들을 좀 고루 먹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 기능이나 이런 게 좀 떨어져 있고 좀 씹기를 불편해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네. 이런 집의 형태로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현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그 에너지 과잉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늘 얘기하는 게 에너지 그러니까 열량은 칼로리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일이 영양소가 많은 식품이기는 하나 이게 또 과잉이 되면 안 되겠다. 에너지도 많이 낸단 말이죠. 아. 열량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겠죠. 요새 이제 1인 가구 많잖아요. 맞아요. 남정미 씨 같이. 네.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개를 놓고 조금씩 쉽지 않죠. 그 돈이 만만치 않죠. 뿐만이 아니고 이제 남기면 처분하기가 좀 쉽지 네, 않고 네. 그래서 남정미 씨 그렇게 못 드시잖아요. 아니 그 편의점에 가면요. 아, 약간 과일을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한 컵 과일이라고 네. 이런 거 팔더라고요. 아. 고맙게도. 네. 그래서 가끔씩은 그런 거 한 번씩 챙겨서 먹는데 한 컵 갖고 안 돼서 두세 컵씩 먹어야겠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아, 요새 그걸로- 편의점에도 그걸- 그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네네네, 경우가 준비가 있군요. 네, 있어요. 있어요. 식사 오늘- 대용을 하지 말고 아, 네. 그냥 간식으로 드시라는 그럼 거죠. 교수님 어때요? 그 밥 이거 과일 먹을 때 식사 전 공복 상태? 아니면 식사 후 디저트? 이 과일은 언제 먹는 게 더 몸에 좋은 건가요? 이것도 연구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식전에 미리 과일을 먹으면 인슐린을 한번 살짝 자극을 주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식사량을 조금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래서 배고플 때 조금 과일 조금 먹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공복감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식사를 하면 전체적인 식사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혈당이라는 산이 좀 가팔라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과일을 먹게 되면 다른 음식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산의 가파름이 상대적으로 조금 완만해져요. 네. 그리고 배가 부른 상태니까 과일을 상대적으로 좀 덜 먹게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게 되면 이 달달한 음식들은요 계속 손이 갑니다. 네, 이제 곧 식사할 거니까 조금만 먹어야지라고 맞아요. 하지만 맞아요. 일단 눈에 있는 대로 계속 먹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거의 다 식사 후에 네, 저도 그래서 디저트로. 디저트로 과일 드시는 거는 입가심 저도 네네. 해서 네. 그래도 꼭 한 개를 다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도 차라리 중요하다. 네, 조금씩 잘라 놓은 그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품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좀 합리적이면서. 네네 맞아요. 또 요새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과일 아까 이제 갈아서 먹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말려서 맞아요.
요새 많이 팔아요. 아니, 근데 이제 커피 이게 말- 말린 뭐 데서도- 이러면서 네.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엄청 달다? 맞아. 너무 달아서 저는 겁이 근데 나는데 말리면 조금 당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아니, 당연히 높아지죠. 수분이 빠지니까. 수분이 빠지니까 당의 밀도가 그래서 올라가잖아요. 달구나. 근데 거기다 또 뭐 바르 설탕 절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일이 당도가 높다라는 요새 거예요. 그 브릭스 지수라고 하죠. 아, 맞아요. 브릭스 지수라고 해서 얼마나 당이- 당도를 아, 좀 측정하는데 브릭스 지수가 계속 올라가. 제일 때마다. 열대 과일일수록 아니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니까. 아.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찾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겁나 달아요. 근데 그걸 또 말리면 수분이 더 빠지니까. 수분이 빠지니까. 사실은 양파나 이런 것도 브릭스 지수가 높아요. 그래요? 약간 네. 단맛 있죠. 있잖아요. 오래 씹으면 단맛이 맞아요. 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왜냐하면 채소는 거의 다 수분이니까 네. 근데 수분을 쫙 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말린 과일이나 뭐 이제 뭐 그 맹고 이런 것들은 말려놓으면 원래 하나 까놓으면 어느 정도 먹고 나면 좀 눈으로도 좀 포만감 느껴지는데 얘는 끊임없이 먹게 되잖아요. 양도 칩처럼. 맞아 과일 맞아요. 칩처럼. 자, 우리가 왜 옛날 어르신들이 과일을 말렸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보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겨울철이 되면 이제 과일을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린 과일은 그래도 일부 영양소들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는 더없이 좋은 음식이었죠. 네. 그렇지만 1년 내내 사시사철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우리가 네. 그 말린 과일까지 먹는다는 거는 예, 당분 과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 말린 거를 그냥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분도 안 계시고 그냥 책상 옆에 놓고 근데 문제는 이게 밥 먹고 와서 먹으면 먹고. 달달하기 때문에 끝이 네. 없단 말이죠. 맞아, 맞아요. 계속 가요. 습관적으로. 네. 요새 보니까 곁들이는 요리로 자몽을 구워주는 식당도 있고요. 맞아요. 뭐 제주에서는 귤을 구워 먹기도 한다는데 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과일의 장점이 비타민 C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네네. 건데 비타민 파괴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걸 비타민 먹으면 또 좋은 점이 C, 있을까요? 비타민 C는 이제 열에 약하니까 네. 아무래도 비타민 C는 좀 파괴가 되겠죠. 음. 근데 이제 과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타민과 미네랄 뿐만 아니라 네. 파이토케미칼, 그러니까 파이토라는 게 식물이고 케미칼이라는 게 화학물이잖아요. 네. 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양소들이 있거든요. 이걸 음. 파이토케미칼 우리가 색깔을 띠는 색깔도 내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폴리페놀이니 뭐 항산화 영양소니 이런 표현하는 게 다 이 파이토케미칼인데 네. 얘네들이 보통 그러니까 식물은 세포벽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세포벽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이 세포벽이 파괴가 되지 않고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식이섬유의 상태로 그냥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가 아니니까 네네. 그걸 소화를 못 소가- 시키니까. 네, 소가 아니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이제 파괴가 되면서 거기에 있던 영양소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대표적인 게 토마토의 라이코펜이잖아요. 그러니까 토마토를 익혀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영양소가 열을 가하면은 그 농도가 더 높아져요.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열을 가해서 먹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 토마토의 빨간 껍질의 색깔을 띠게 만드는 게 네네. 라이코펜인데 리코펜 그거를 이제 흐물흐물하게 이렇게 해서 다 뽑아낸다는 거네요. 아 그렇구나. 막 보면 왜 토마토도 이렇게 무슨 뭐 좀 되게 생소한데 스튜 이런 건 요즘 애들이 많이 해 먹으니까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 스튜. 보면 스튜 이런 거에 보면 토마토 막 넣어가지고 으깨면 왜 껍데기가 이렇게 얇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그렇게 익혀서 먹는 게 좀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파이토케미칼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부 또 이제 그 지용성, 그러니까 수용성이 많지만 수용성은 이렇게 이제 주스를 통해서 먹어도 이제 그 안에 네. 흡수가 돼 있지만 지용성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있어야 예, 거기에 살짝 녹아든다는 거죠. 기름이 붙어 있어야 이제 거기에 녹아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뭐 올리브 오일이나 좋은 기름에다가 이제 살짝 열을 가하면 그런 지용성 영양소의 농도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네. 그러면 익히거나 조리해서 먹으면 좋은 과일은 대표적인 건 토마토일 토마토. 테고 저는 토마토가 아주 대표적인 거라고 다른 생각합니다. 거는 혹시 아시는 거 있을까요? 저는 뭐 그냥 과일은 그냥 있는 그대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제철 과일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제철 과일을 권하는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철 과일은 수확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까지의 기간이 짧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열대 과일이나 이런 네네네, 애들은 네. 배 타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딴에서 우리 식탁에까지 오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럼 그 시간 동안 영양소의 손실을 네. 생각해야 되거든요. 또 환경을 시간 자체가 환경을 생각해서도 맞아요. 우리가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그 운반하는데 다 기름 드는 거고 석유 드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그냥 또 이렇게 제철 아닌 걸 우리 하우스에서 재배하면 또 전기 들어가니까. 전기가 그리고 다 화력 발전소. 하우스 재배는요. 네. 얘네들이 그래도 세상 풍파를 좀 겪어야 음. 지네들이 좀 이렇게 굳건하게 생존하면서 그 항산화 영양소들도 강하게 내는데 온실 속에 키운 과일들은 네. 아무래도 영양 성분이 좀 약합니다. 메가리가 좀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피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거 그게 병충해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그러니까 나를 바깥에- 먹지 못하도록 네. 일종의 독소를 내는 거거든요. 유해 환경에 내가 버텨내기 네. 위한 독이에요. 네. 근데 그 독이 우리한테는 약인 거고.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게 잘 보호해서 키운 것들은 상대적으로 케미칼도 좀 약할 상대적으로 것 좀 같고. 약할 거라는 네. 거죠. 아 물론 이건 생각입니다. 네. 우리 지금 과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이 많이 들어 있어서 혹시 당뇨 환자분들은 좀 걱정하시면서 드실 것 같은데 당뇨 환자는 아예 과일을 안 먹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과일을 너무 좋아하신다면 네. 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일만 먹기보다는 음. 일반 식사를 좀 물론 일반 식사에서도 이제 과일이 당을 높이니까 밥이나 다른 탄수화물은 과일을 생각해서 조금 줄이셔야 되겠죠. 네. 그렇게 먹어서 배가 조금 찬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면 아무래도 혈당이 조금 완만해지겠죠. 그리고 식사 후에 나와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 몸을 움직인다면 네. 혈당이 내려가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면 과일과 함께 얼마든지 과일을 즐기면서 사실 수가 있죠. 근데 거의 활동량이 없으시면서 하루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가끔씩 떡도 드시면서 나는 과일을 너무 좋아해서 못 끊어. 이러면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 치료하는 그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네. 내분비내과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혈당 조절의 가장 큰 뭐 요새는 뭐 적이라고 표현할까요? 당뇨 환자에서 네네. 이게 과일이래요. 이게 과일이 왜냐하면 의외로 혈당 많이 올리고 그래서 권장량이 근데 너무 조그매. 한쪽 사과 한쪽 하루에 사과 반에 아니, 그러니까 반 개. 과일 좋아하는 이러니. 분들은 먹지 말란 얘기네요. 라고 그러니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각종 건강 프로에서 채소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 이게 지금 하여튼 머리에 이제 박히도록 얘기를 맞아요. 들었단 맞아요.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 선생님의 얘기를 내가 한 번은 걸러서 새겨서 만들거든요. 과일은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선생님이 과일을 먹지 말란 얘기를 안 하고 한쪽만 먹으라 그래? 그러면 사실 뭐 두세 쪽 먹어도 되겠지 하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과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드실 때에는 이런 요령, 그러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지 않게 하고 혈당을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의 개선을 같이 병행한다면 네. 얼마든지 과일 드셔도 됩니다. 껍질째 먹는 게 좋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껍질에 그렇게 좋은 성분이 많나요? 그럼요. 앞서 얘기했던 그 파이토케미칼이 껍질에 많이 몰려 있죠. 아니 그러면 그 수박이나 배 이런 것들은 그럼 걔네들 수박도 껍질 먹어도 껍질째 돼요? 먹어요? 네, 그래서 껍질째가 아니고 수박을 어떻게 껍질? 거기 우리가 버리는 하얀 부분 있죠. 네. 아, 거기에 좋은 성분이 많죠. 그렇구나. 수박도 네. 안 껍질에도. 네. 그러니까 왜 껍질에 있겠어요? 얘네들이 강한 이 자외선을 만들어내는 햇볕, 그다음에 병충해 얘네들로부터 보호하려면 지금 군인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 전방에 있어야지. 후방에 몰려 있으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수박 먹고 이렇게 허연 거 준 걸 먹은 복실이가 그렇게 우리 집 강아지 그렇게 튼튼하게. 영양소 많아요. 그렇군요. 상대적으로 당분은 애견이기죠. 적으면서. 예, 예. 귀농인이기도 하고 애견인이기도 한데 그래서 저희. 그런 파이토케미칼을 아하. 포함한 영양소는 풍부하고 그러니까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당분은 적잖아. 그러니까 역시.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같이 먹게 되면 당을 올리는 그 선을 좀 완만하게 해주겠죠.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수박의 그 허연색 부분을 오이 무침처럼 이렇게 그렇게 따로 묻혀서 맞아요. 드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맛있어요. 맞아요. 그렇군요. 그 식감도 좋아, 아삭아삭. 네. 네. 근데 건강을 생각하면 역시 좀 거칠고 네. 저 입에 안 맞는 거 좀 드셔야 돼요. 과일을 근데 정말 입맛은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늘 정제돼 있고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드시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쨌든 이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좀 투박한 것에 익숙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해요. 과일 먹으려고 해도 왜 그 농약 같은 것 때문에 좀 걱정돼서 네. 이 흐르는 물에 씻어도 제대로 안 씻기고 좀 잘 닦였나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제일 해서 좋은 건 먹어야 일단 될까요? 흐르는 물에 조금 이제 일정 기간, 그러니까 뭐한 20초, 30초 정도. 예. 그리고 무르지 않는 과일이면은 그냥 물에다가 한 1분 정도 담가 놓으셔도 담가놓고? 괜찮고. 아, 그래서 저는 농약 걱정 때문에 껍질을 벗겨서 먹는 것보다는 네. 잘 씻어서 껍질째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흐르는 물에 한번 씻으면 싹싹 그러니까 물에 씻긴다고 하잖아요. 네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클렌즈 주스는 그냥 한 3일 정도 다이어트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그걸로 시작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유지할 그냥 수는 없다. 예, 네. 건강을 챙기는 목적으로 네.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걸로 살 빼겠다는 생각은 조금 무리라는 거죠. 우리 이번 시간 하면서 소가 부러웠어요. 소가 많이 부럽구나. 하루 종일 먹어야 되는데 걔는. 예. 그래서 하루 종일 그러니까 단백질 안 먹으니까. 네. 네. 계속 그래서 네. 한주를 먹게 되는군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박용호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개그맨 남정미 씨,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